자, 볼까? 자, 우문 3주차 거기 볼게요. 1번. 자, 님 동그라미. 님이 오마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에 나서, 지금 중장이 되게 길죠? 이거 사설시조거든요. 그러면 의미 단위에서 끊으면서 읽으시면 훨씬 좋아요. 자, 중문에 나서서 끊고, 대문에 나가 끊고, 지방 위에 올라가 끊고, 문지방이라고 알죠? 문지방 올라가서 끊고, 자, 손을 이마에 대고 끊고, 이렇게 다 끊어서 보는 거야. 자,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끊고, 거머이뜰 서있건을 저게 님이로구나. 거머이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저게 님이로구나. 자, 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거머이뜰이니까 우리가 여기 뭐야? 여기는 검정색이잖아요. 갓. 밑에는 이제 하얀색이니까. 검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것들이 서 있구나. 저게 님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벗어 손에 쥐고 곰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천방 다 보입혔어요. 음성 상징어. 그렇지. 음성 상징어입니다. 자, 음성 상징어는 두 가지 있다 그랬지. 의성어와 의태어. 자,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무조건 다 부입표 전환. 자, 곰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천방, 이거는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 모양을 자 보여주는 거예요. 젖은 데 마른 데를 가리지 않고 워렁퉁탕, 이런 거 다 부입표. 건너가서 정에 있는 말 하려 하고, 이 정은 감정이잖아. 감정에 있는 말 뭐예요? 그리워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하려 하고 견눈으로 훑기 보니 작년 7월 사흔날 껍질 벗긴 주추리 3대 동그라미. 저기 위에 있는 거머있더라고. 엮어. 주추리 3대가 날 속였구나. 자, 날 속인 건 님이 속인 거야, 주추리 3대가 속인 거야? 주추리 3대가 속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속은 거지. 그래서 밑에 주추리 3대에다 적으세요. 자, 님으로 착각하는 소재. 모처라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했다. 무슨 뜻이에요? 쪽팔릴 뻔했구나. 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악, 웃기잖아. 해악이라고 쓰세요. 해악죠. 2번 문제 갑니다. 자, 거기 상황, 착각, 행동, 자각, 그 다음에 반응이죠. 자, 기억, 님 나왔으니까 기다림 맞죠? 니은 보세요. 그리움 맞습니다. 자, 3번 보니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막 취한 행동에 막 뛰어갑니다. 버선발로 뛰어가는 거죠. 자, 4번에 보니까 자, 속였구나. 님에게 속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지? 스스로가 착각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님이 날 속일 이유가 없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바로 합리화. 밤이었으니까 망정이 낮이었으면 웃겼을 거야. 좀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봐봐. 자, 가를 읽었잖아. 그치?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 맞죠? 1번은 우리가 내비두고요. 원망 있니? 자신이 처지된 원망 없죠? 오히려 남을 웃길 뻔했구나. 그런 얘기죠? 원망 없습니다. 2번 날려. 자, 님이 불쌍해요? 아니죠. 날려. 자, 그 다음에 화자가 천 참담한 생활상 세모 잡고. 저거 가난일 때 이런 선지가 나와. 가난할 때 이런 선지 나옵니다. 가난한 얘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히려 굳이 얘기하면 중문과 대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큰 집에 살고 있는 거야. 어? 중문도 있고 대문도 있고. 자, 5번. 이거 자연친화니? 아니죠. 자연친화부터 일반적으로 어디서 나온다고요? 4대부. 작가가 4대부여야 자연친화가 나와. 전압 1번. 한 번에 끝나죠. 근데 얘들아, 언제 내가 깨끗하게 줬어? 작가가 양반일 때 이별시에서는 연민과 원망이 드러나기도 해요. 그거는 확실하게 작가 중심의 이별시가 나왔을 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그래서 2번과 3번과 5번, 2번, 3번, 5번이 일반적으로 양반이 작가일 때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알겠죠? 정답 1번. 그래서 가만히 읽고 1, 2번이 풀렸어요. 자, 나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요건 전체 너무 자세하게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 문학을 하게 되면 아마 2학기 때쯤에 이런 고전 문학 한번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아마 이 동동 들어갈 거예요. 가자. 자, 정월령부터 11월령인데요.
자, 이걸 사실은 우리가 원령체라고 해요. 자, 동동 밑에다 몇 가지만 적어볼까? 자, 첫 번째. 뭐 고려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자, 이거 원령체입니다. 원령체. 이 원령체라는 것은요. 자, 매달 자, 세시풍속. 세시풍속에 따라서 자,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우리는 원령체라고 해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작품에는요. 세시풍속이 나와 있고요. 자, 플러스 자, 님에 대한 여기서 송축이라는 말을 씁니다. 송축은 예찬하는 거야. 님에 대한 송축과 자, 그다음에 그리움. 뭐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적이죠. 나중에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을 우연히 보게 될 수도 있는데 농가 원령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세시풍속 플러스 농사일 뭐 이런 게 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적어줄게. 자, 세 번째 CF. 자, 농가 원령가라고 있어요. 농가 원령가. 자, 이거는 세시풍속 플러스 농사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뭐죠? 개인적이라면 자, 얘는 철저하게 사회적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네. 농사일. 자, 갑니다. 자, 정월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홀로 사람. 홀로의 물결처죠. 자, 그러니까 홀로니까 뭐예요? 외로움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화자의 정서를 어디에 담았어? 냇물에 담았지. 아까 선생님이 자연물을 통해서 정서를 환기심화한다는 거 우리가 아까 배웠죠. 그렇지? 거기에 그 자연물이 제일 많은 게 물과 새야. 그렇죠? 여기 물이 나왔죠? 볼게요. 그러면 그 자연물을 통해서 다시 적어볼까? 봐봐. 자,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 자, 또는 환기하는 이 부분. 자, 이 녀석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 요거 전체를 우리는 투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상관물이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어떻게 묻냐면 화자와 여기 나와 있는 저 대상의 관계를 물어요. 이 관계는 철저하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대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이입 정도만 알고 있어요. 물론 동일시가 있는데 이렇게만 우리 알아도 충분합니다. 대비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화자와 대상이 반대 얘기고요. 감정이입은 뭐예요? 철저하게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됐죠? 감정이입은 동일시 플러스 의인법으로 사용된 거예요. 요거 가지고 판단할게. 자, 이것에 관련된 게 아마 3번 선지일 거예요. 그치? 오늘은 뒤에 이제 2화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자, 갑니다. 자, 그럼 보세요. 쌤이 자, 정월령 설명해 줄게. 자, 냇물이 있습니다. 자,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죠.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화자 어때요? 이 몸이 바로 화자거든요. 이 화자는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홀로 계속 살아오는 거야. 혼자 태어났는데 지금도 혼자야.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죠. 이해 갑니까? 이때 냇물과 화자는 어떻게 돼요? 서로. 그래요. 대비예요. 그렇죠?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비입니다. 대비.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자, 5월령 갑니다. 5월 5일에 단오날 아침 약은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님에게 바칩니다. 이러네요. 약 동그라미 쳐봐. 약. 약에다가 쓰세요. 정성과 사랑.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바로 약입니다. 정성과 사랑 약. 자, 그 다음에 6월령 볼게요.
6월 보름에 벼랑해 버린 빛. 자, 빛 세모 잡으세요. 빛 같구나. 돌아보실 님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자, 빛은 버린 빛이에요. 누가? 내가. 그렇지? 거기다 적으세요. 동일시 화자의 처지를 나타냅니다. 동일시 화자의 처지. 동일시 화자의 처지.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6월 보름. 자, 음력 6월 보름 우리 이제 유두일이라고 하는데, 자, 그날 어떻게 하냐면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아요. 왜 동쪽으로 흐르냐면 동쪽이 아무래도 기온이 낮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면 바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서 빗질을 합니다. 그럼 머리에 빗질하면 이 머리에 모든 애군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빗질하면 그 애군이 이 빛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거를 뒤돌아서서 뒤에 벼랑이 있잖아요. 낭떠러지에다 이걸 던져요. 이러한 세시 풍속이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런 세시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버려진 빛이 나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갑니까? 자, 그 다음 7월 보름에 백중날 음식을 차려두고 님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빕니다. 님과 함께 지내고자 물결 잡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월령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나무와 보리수나무 세모. 저거 화자의 처지야.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어라. 그러니까 내가 뭐야? 꺾어서 버려진 보리수나무 같은 거야. 여기까지 흐름 이해갑니까? 그래서 버려진 빛, 버려진 보리수나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이. 자, 11월령 갈게요. 11월 찬 자리에 호적삼을 덮고 누워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봉당 자리는 밑에 뭐라고 있어요? 흙바닥이라고 그러죠. 12월에 자, 요거 있는 거. 봉당 자리는 여러분들 긍정 공간이에요, 부정 공간이에요? 차갑다 이미지잖아. 부정, 그렇지. 거기다 마이너스 표시하세요. 자, 슬픈 일이 오나 물결 쭉 쳐. 고운 임을 여의고 살아가는구나. 뭐죠? 이별의 슬픔이죠. 그치, 이별의 슬픔. 자, 3번 볼게요. 자, 3번에 1번 보시면, 자, 정월령의 냇물과 화자는 대비 맞아요? 화자의 처지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쵸? 냇물은 긍정이죠. 변했으니까. 자, 근데 봉당 자리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 됐습니까? 자, 냇물은 긍정입니다. 내가 지향하는 거야. 왜? 나도 변화가 있다면 홀로가 아니라 님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 근데 냇물은 변화가 있는데 난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대비가 맞아. 자, 그런데 봉당 자리는 마이너스죠. 차갑죠. 그러면 나의 상황도 뭐야? 차갑다라고 이해하셔야 돼. 됐어? 자, 요거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자,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얘기 했냐면, 자, 봐봐. 자, 화자의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게 몇 가지? 3가지. 자, 첫 번째 뭐예요? 차갑다. 자, 두 번째 거세다. 자, 세 번째 그죠? 어둡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화자는 이별이잖아. 그렇지? 이별했으니까 긍정상황, 부정상황. 부정상황이죠. 봉당 자리 뭐야? 차가운 흙바닥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대비가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푸는 게 맞다. 자, 됐고요. 잠깐 쉴게요. 잠깐 쉬고 우리가 독서 4주차 이렇게 들어갑니다.